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잠깐만요. 지금 잘못 먹고 계시면 불면이 더 악화됩니다. 2년 넘게 마그네슘 드셨는데도 효과 없으셨다면 바로 이 실수 때문입니다. 커피와 함께 빈속에 아무 때나 이렇게 드시면 흡수율 70%가 날아갑니다. 2년을 먹어도 효과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24년째 수면과 영양의 관계를 연구해온 강현모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확실히 알게 됐죠. 마그네슘은 양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잠드는 속도와 숙면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드시면 자동으로 잠이 올 거라고 기대하세요. 하지만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건 맞아도 그것만으로는 뇌가 수면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엔 다른 영양소와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낮 동안 다 소모돼서 정작 밤에는 부족해지거든요. 타이밍과 조합,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음식 조합 세 가지와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이고 실제로 불면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낀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혹시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0을 써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소에 70세 박은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몇 년째 잠을 못 잔다며 지쳐 계셨죠. 밤마다 두세 번은 꼭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셨어요. 아침이면 머리가 띵해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힘이 빠진다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소파에 앉아만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미 마그네슘을 2년 넘게 꾸준히 드셨다는 겁니다. 약국에서 추천받은 제품이라며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셨대요. 그런데도 불면증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셨죠. 원인을 물어보니 저녁 식사 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바로 마그네슘을 드셨다더군요. 흡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게다가 마그네슘 단독으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바꿔드렸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먹을 음식, 섭취 시간, 피해야 할 것들을 정확히 알려드렸죠. 단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대요. 아침엔 눈이 스스로 떠진다고 하셨어요.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요. 식탁 위에 조합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본인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누구든 다시 푹 잘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조합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생체 시계 회복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숙면을 막는 잘못된 상식 5가지부터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마그네슘을 먹어도 소용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먹으면 잠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마그네슘은 단독으로는 멜라토닌 합성을 충분히 돕지 못합니다. 멜라토닌이 뭐냐면 우리 뇌에서 밤에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게 제대로 나와야 잠이 오는 거죠. 해외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을 비타민 B6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함께 섭취했을 때 수면 효율이 11%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재료거든요. 마그네슘은 그 과정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몇 년을 더 먹어도 똑같은 결과만 반복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8세 김명자님 사례를 보면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이분은 마그네슘만 먹을 땐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트립토판이 풍부한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숙면이 가능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트립토판도 들어있고 비타민 B6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마그네슘은 반드시 비타민 B6가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바나나, 닭고기, 연어, 고구마 같은 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빈속에 드시거나 카페인 음료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30%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혼자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그네슘만 단독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지만 섭취 시간에 따라 호르몬 분비 리듬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멜라토닌 분비는 보통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재료를 공급해줘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72세 이춘자님은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셨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죠. 제가 저녁 식사 후로 시간을 바꿔드렸더니 1시간 이내에 잠드는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낮 동안 대사 과정에서 다 소모되고 정작 밤에 필요한 시점엔 부족해지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시간은 저녁 식사 2시간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좋아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기 직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위 자극을 일으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뭔가 먹고 나서 1시간 뒤쯤이 딱 좋아요.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언제 드시나요?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오해는 마그네슘 종류는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흡수율과 신경 안정 효과는 제형마다 차이가 엄청 큽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마그네슘을 보면 산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해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80%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산화 마그네슘은 30%도 안 돼요.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66세 홍선택님은 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하실 때 설사 부작용을 겪으셨어요. 흡수가 안 되니까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설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리시네이트로 바꾸고 나서는 부작용도 없어지고 숙면 효과를 체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글리시네이트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된 형태인데 이 글리신 자체도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제품을 고르면 돈만 버리고 효과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글리시네이트, 트레오네이트, 시트레이트 제형 중에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킬레이트 고흡수형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보시고 산화 마그네슘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성분표를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아무 음식과 함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음식 속 성분이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좌우합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 버려요. 고칼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 통로가 같아서 서로 경쟁하거든요. 연구팀의 보고를 보면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멜라토닌 합성을 50%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먹을 때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거예요. 70세 정혜숙님은 마그네슘과 커피를 함께 드시다가 효과가 없었는데 키위랑 아몬드 조합으로 바꾼 뒤 새벽에 깨지 않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엔 이런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바나나 1개에 호두 1줌, 따뜻한 우유 1잔, 또는 키위 1개에 아몬드 5알, 아니면 코코아 1잔에 두유 1잔, 꿀 1스푼.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 음료와 고칼슘 음식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늘 저녁엔 어떤 조합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유럽의 수면 연구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일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키고 아침 햇빛에 노출되면 수면 효율이 2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생체 시계가 리셋되거든요. 그럼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나오게 됩니다. 74세 윤철호님은 아침 7시 기상 습관을 들인 뒤 낮 졸림이 줄고 밤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7시에 일어나셨대요. 그렇게 2주 정도 하니까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밤 11시쯤 졸리고 아침에 눈이 떠지더래요. 아침 15분만 햇빛에 노출되고 일정한 기상시간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낮잠은 20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낮잠을 안 자시는 게 좋고요.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는 순간 진짜 회복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혹시 이 나이에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았으니 실제로 숙면을 부르는 조합과 생체시계 회복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효과 있는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입면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 동안 뒤척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조합이 있어요. 바나나, 호두, 따뜻한 우유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요. 따뜻한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심리적 안정감도 줘요.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유는 너무 뜨겁지 않게 60도 이하로 데워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단백질이 변성되거든요.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바나나 1개, 호두 1줌, 따뜻한 우유 1잔과 함께 마그네슘 200mg을 복용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실천해 보신 분들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세요. 누워서 30분 안에 잠들게 되고 잠드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진다고 하십니다. 오늘 밤 시도하지 않으면 내일 밤도 똑같이 뒤척이실 겁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음료 1잔의 힘 직접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잠은 드는데 새벽 2시나 3시에 깨서 다시 못 자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아몬드와 키위가 좋습니다. 키위 속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어요. 해외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키위를 자기 전에 먹으면 새벽 각성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신경을 안정시켜 주고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가 약한 분은 키위를 생으로 먹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땐 살짝 익혀서 드세요. 키위 1개를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부드러워져요. 키위 1개, 아몬드 5알, 마그네슘 200mg을 함께 섭취하세요. 이 조합을 실천하신 분들은 새벽에 한번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든다고 하세요. 그리고 깨는 횟수 자체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새벽 각성 때문에 낮 동안 피곤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이 조합부터 시도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성 불면에 좋은 조합입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코코아, 두유, 꿀, 시나몬이 좋습니다. 코코아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각성 상태가 유지돼서 잠이 안 와요.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공급하고요. 꿀은 천연 당분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시나몬은 혈당을 안정시켜서 밤중에 깨는 걸 방지해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무가당 코코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코코아 믹스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려요. 무가당 코코아 가루 1스푼, 따뜻한 두유 200ml에 꿀 1스푼, 시나몬 약간을 섞어서 마신 뒤 마그네슘을 복용하세요. 이 한 잔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오늘 하루 긴장으로 잠이 막히셨다면 이 한 잔으로 풀어보실래요? 네 번째는 생체 시계를 회복하는 5가지 습관입니다. 음식 조합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생체 시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 햇빛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15분간 햇빛을 쬐세요. 창문 너머로도 괜찮아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에서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이걸 안 하시면 다른 걸 아무리 해도 효과가 반감돼요. 그 다음은 일정한 기상 시간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2주 안에 몸이 적응합니다.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해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집안 불을 줄이세요. 밝은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블루라이트가 문제예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잠은 어떻게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20분 이하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마세요. 너무 길게 자면 밤에 못 잡니다. 20분 정도만 자면 오히려 개운해지고 밤잠에도 방해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과 카페인 관리입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식사 시간으로도 생체 시계를 맞추거든요.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는 게 좋고요.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이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 음식 조합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창가에 서서 15분만 햇빛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마그네슘을 먹으면 오히려 잠을 방해하지만 올바른 조합과 타이밍을 지키면 단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24년간 수면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건 마그네슘은 혼자서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단독이 아니라 트립토판, 비타민 B6, 적정 온도, 적절한 시간과의 조화 속에서 진짜 힘을 냅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숙면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만 빠져도 효과가 떨어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계속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낮 동안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져요. 심하면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뇌와 세포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세포는 재생되고 면역 세포는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면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1잔, 바나나 1개, 호두 1줌과 함께 마그네슘 200mg을 드세요.
이 간단한 조합이 오늘 밤을 바꿀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5분간 햇빛을 눈으로 받아보세요. 창가에서든 베란다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상관없어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숙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지고 낮 동안 활력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을 망치는 음식 습관과 카페인의 숨은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커피 말고도 카페인이 숨어 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녹차, 초콜릿, 심지어 일부 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는 오늘부터 숙면 관리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내일 아침을 바꿀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